20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For many of us,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making time for exercise네요. 운동을 하려고 시간을 내는 거죠.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운동을 하려고 시간을 내는 것은 is a continuing challenge입니다. 계속되는 챌린지인데 이 챌린지는 도전이라고 이제 많이들 외우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도전보다는 뭐 어려움 정도도 괜찮겠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을 말하고 있죠. 힘든 일.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고 시간을 내는 게 계속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장이고 다음 문장 보시면요. Between work, commitment and family obligations. commitment란 단어는 이제 어떤 해야 될 책무를 말합니다. 책무. 뭐 해야 할 일,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맥상 이 obligation, 이건 의무잖아요. 의무. 요거랑 이 commitment랑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도 가야 돼. 이제 회사에서 일도 해야 돼. 그리고 집안일 같은 것도 해야 돼. 가족들 뭐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도 봐줘야 되고 이런 거를 말하죠.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Often feels like there's no room. 어떤 여지가 없다. 어떤 여유가 없다. In our packed schedules예요. packed라는 거는 꽉 차 있는 거죠. 꾹꾹 눌러 담은 느낌. 그리고 스케줄이니까 뭔가 일정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여유가 없는 거야. For a dedicated workout이죠. 이 dedicated는 전념하는 거잖아요. 전념하는 거. 그리고 workout은 이제 이게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운동만을 좀 할 시간, 전념을 해가지고 운동에 좀 집중할 시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좀 여유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회사도 가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심적으로 여유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감정이 든다는 소리가 기본 문장이죠. 다음 3번 문장 바로 보시면요. 그런데 what if? 뭐뭘 하면 어떨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The workout came to you. 운동이 당신에게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면 어떡할까요? Right in the midst of your daily routine입니다. 이제 right in the midst가 있죠? 그러니까 한가운데이네. 한가운데. 완전 가운데에 있는 걸 right in the midst라고 하고 daily routine은 이제 뭐 일상이죠. 일상적인 어떤 루틴, 규칙 같은 걸 얘기하니까 규칙적인 거. 그러니까 당신의 일상의 한가운데에 운동이 딱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지금 3번에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That is where. 자, 바로 그곳이 이러한 지점입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이러한 지점인데요. The beauty of integrating mini exercises into household chores comes into play. 자, 뷰티는 미적인 거죠. 미적인 거. 좋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integrate는 통합시키는 거. 자, 미니 엑서사이즈죠. 미니 엑서사이즈는 말 그대로 되게 소규모 운동이죠. 뭐 짧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운동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집안일과 합쳐지는 거죠. 통합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거의 어떤 뷰티니까 뭐 여기서는 그런 묘미, 그런 맛 정도가 좀 좋겠죠. 우리나라 해석으로. comes into play 하는 지점입니다. come into play는 뭔가 발휘가 되는 거죠. 발휘되고 하는 게 이제 come into play인데 뭐가 효과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4번 문장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3번 문장에서 만약에 그 운동이라는 것이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에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곳이 바로 이제 이 간단한 짧은 운동을 집안일이랑 섞어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의 그 묘미가 바로 그 맛이 딱 발휘가 되는 지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4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Let's be realistic. 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Words are inevitable. 자, 이 inevitable은 필연적인 거죠.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inevitab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안일은 피할 수 없어요. 집안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우리 생각해보자. 집안일은 피할 수 없지. Whether it's washing dishes or taking out the trash, these tasks are an essential part of daily life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whether이죠. whether이 인지 아닌지잖아요. 여부를 나타내죠, 원래는. 근데 이거는 이 whether이 목적어로 쓰일 때예요. 목적어라기보다는 명사로 말합시다. 명사절일 때. whether이 명사절일 때. 뭐 예를 들어 I don't know whether he comes or not.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남자애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지금 know의 목적어 역할이죠. 이 명사일 때는 whether가 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여기 잘 보시면요. 부사죠, 부사. 자, 부사일 때는 whether이 부사일 때는 이든 아니든 뭐든 아니든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바로 그 집안일이 워싱디시니까 설거지하는 거든 쓰레기를 밖에 나가서 버리는 것이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집안일들은 되게 우리의 일상에서 엄청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6번 문장이고요. 그런데 rather than viewing chores as purely obligatory activities. 또 한번 끊어볼게요. rather than이니까 뭐뭐가 아니라. 자, 그런데 뭐가 아니라 집안일을 view하는 거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로써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히 단순히 집안일을 의무적인 활동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why not? why not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 하는 게 어때? 왜 안 해? 뭐 이런 거죠. 자, 뭐 하는 게 어때? Seize these moments as opportunities for physical activity. 자, 이러한 활동들은 당연히 집안일이 되겠죠. 이 집안일을 seize하는 건데 이 단어는 포착하다. 캡처의 느낌이 원래 seize죠. 자, 이 seize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순간, 즉 집안일을 어떤 기회로 포착해보는 게 어때? 즉 기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 당신의 어떤 신체적인 활동, 즉 운동을 말하겠죠. 신체적인 활동을 위한 어떤 기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 단순히 그냥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통해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가 생겼네?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지금 7번 문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보이죠? 예를 들어 practice squat. 이제 스쿼트 연습하라는 거죠. 그리고 engage in some more push-up. push-up도 하라는 겁니다. engage이니까 참여하라는 거니까. as you wait for your morning carrot boil. 이제 너가 아침에 뭐 커피를 먹든 아니면 뭐 요리를 하든 이제 주전자에서 이제 막 물이 막 끓고 있어. 커피 한잔 하기 전에. 그거 기다리면서 스쿼트나 푸시업 같은 거 한번 해봐. 연습해봐. 이렇게 지금 뭔가 일상과 그 집안일과 운동을 같이 통합하고 있는 게 보이죠? 마지막 9번 문장입니다. 통합하는 겁니다. quick exercise 쓰니까 아까 미니 exercise라는 느낌이 비슷하죠. 빠른 운동, 즉 뭔가 소규모, 짧고 간단하게 하는 운동. 이러한 운동을 당신의 이 집안일, 일상적인 일과 통합시키는 건 당신의 건강을 더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끝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When we see something,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볼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으로 break it up into shapes, colors, and concepts. 우리는 이제 그 something을요. 어떤 모양, 뭐 형태, 색깔, 그리고 컨셉, 개념 이런 거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워왔던 뭐 예를 들어 사과는 이렇게 생겼구나. 책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무언가 딱 바라볼 때 그거의 형태, 색깔, 그러한 개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온 대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break up 그것을 나누는 거죠. 1번 문장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We record what we see. 우리는 우리가 봤던 것을 record 합니다. 자, record니까 코딩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부호를 다시 짜는 거란 말이에요. 코드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코딩을 다시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그렇죠. 어떤 걸 뭐 재구성한다? 사실 뒤에 요 말이랑 좀 비슷합니다. 새롭게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으로 record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재구성하고요. 근데 뭘 통해서?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렌즈입니다. 자, 이럴 때 렌즈도 우리가 쓰는 이 렌즈 말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때 이걸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것에 대한 관점을 통해, 이거 지금 좀 들어본 말 아니에요? 1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알던 관점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을 재구성한다. 괜찮죠? 다음 3번 문장입니다. 우리는 reconstruct memories예요. 기억을 재구성한다. 비슷한 말이 나오네요.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비디오를, 어떤 영상이겠죠? 비디오를 retrieve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retrieve가요, 이제 어떤 걸 꺼내오는 거죠. 이 get back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던 걸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retrieve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억에서 그 비디오를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retrieving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볼 때?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시 짠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쭉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한 문장 바로 또 가겠습니다. This is a useful trait예요. 이게 바로 되게 유용한 하나의 특징인데, 이제 this라는 거는 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되겠죠? 방금 했던 요 내용. 이게 되게 유용할 수 있대요. It is a more efficient way.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To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래요, 이게. 그거에 대한 예시가 쭉 등장을 하네요.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JPG와 같은 어떤 최적화된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파일, JPG, 그 이미지 파일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같은 거예요. rather than이니까 또 뭐가 아니라 storing a low bitmap image file. 사실 저는 뭐 이런 비트맵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low라는 단어가 좀 핵심이죠. low가 뭐예요? low? 날 것 그대로죠. 날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압축 JPG 파일과 같은 거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번 문장에서 그냥 기억에서 이 비디오를 retrieve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굳이 따지면 이 비디오를 꺼내오는 거,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raw죠. raw. 자,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 그게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한다고 했죠. 재구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이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압축된 알고리즘, JPG와 같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다라는 이런 예시가 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People who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까지 끊어볼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lack이죠, lack. 이 lack이라는 거는 부족이라기보단 부재가 좋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억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완벽하게 디테일 있게 막 기억을 해. 자, 그런 사람들은 struggle to generalize, learn and make connections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자, struggle to죠? 그런데 이 단어도 고군분투?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뭐뭐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낑낑대는 게 좀 해석이 좀 재밌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낑낑대는 거야. 그러니까 마저 보면은 일반화시키는 걸 잘 못하죠. 그리고 뭘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make connection, 어떤 연관 짓는 거를 잘 못해요.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있죠. 그런 것들 사이를 일반화시키고 learn하고 그리고 관련 짓는 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거죠. 왜? 너무 완벽하게만 perfect detail 같은 것만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전부 다 그냥 통째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괜찮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런데 representing이죠. represent는 어떤 무언가를 대표하는 거, 표현하는 거. The wor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처음 쓰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겠네요. representing이 동사가 되겠죠? 아니, 주어가 되겠죠? 이게 동사고요. 자, 이 세상을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어떤 추상적인 특징으로 딱 대표를 하는 거야. 세상은 추상적이야.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comes at a cost니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못한다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Seeing the world as it is.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추상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고요. 대신에 그게 아니라 We see the world through our assumptions, motivations, and past experiences.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것을 통해 바라보죠? 우리의 assumption이에요. assumption은 내 자신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추정하는 겁니다. 단정 짓는 거예요. 단정 짓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을 통해. 철저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나의 동기. 그리고 나의 과거의 경험. 그런 걸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멋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와갑니다. 8번 문장이요. The discovery. 발견이죠. 자, 어떤 걸 발견했냐? 우리의 기억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뭘 통해? 추상적인 어떤 표현? 추상적으로 우리 기억이 재구성되는 겁니다. 아까 나왔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played back like a movie. 영화처럼 그냥 비디오가 딱 재생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표현, 추상적인 재현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이제 재구성이 된다라는 결과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알게 됐어. 그렇게 됐더니 completely undermined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예요. 뭔가 단어는 좀 어렵지만 별말은 아닙니다. 자, undermin은 약화시키는 거죠. weaken. 자, 뭘 약화시켰어요? legal primacy. 자, legal은 합법적인, 법적인 걸 말하고 그 용어는 어떤 우위예요. primacy, 우위.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우위를 약화시켰어요. 되게 지위가 있었는데 지위가 확 낮아졌지. 어떤 거에 대해서?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자, 이게 뭡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났어. 그랬더니 어때? 이 사람의 그 목격한 그 기억이 조금 다르게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왜? 추상적으로 재현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그 신빙성이 조금 약화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법정에서. 보는 것은 not believing,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2번 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n his Cornell Laboratory. 코넬 대학교 연구실이 되겠죠? 데이비드 너닝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Test of Eyewitness Testimony. 이 단어가 또 나오네요. 이제 목격자, 어떤 사건을 딱 그 목격을 했던 그 사람의 증언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하나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증거를 발견. 자, 어떤 증거를 발견했을까? That a careful deliberation of facial features. careful deliberation이에요. 신중히 숙고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facial features니까 사람의 이목구비, 사람의 얼굴 모양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논의했어요. 뭘? selection procedures에 대해서. 자, selection procedure니까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절차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요. 요거가 지금 다 뭡니까? 어떤 무언가를 신중히 접근한다는 느낌이 보이죠. 신중히 접근한다. 자, 신중히 어떤 무언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can actually be a sign of an inaccurate identification. 자, 오히려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거랑 다른 말이 나오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됐어? 하나의 사인이 됐어요. 어떤 사인? 정확하지 않은 신원 확인에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목격자들한테 뭐 어떤 당사자의 뭐 페이셜 피처가 어떻게 되냐 신중히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절차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되게 신중히 시험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때요? 오히려 신중히 했는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온 거죠.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부정확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지금 1번 문장의 핵심입니다. 다음 문장 또 보시면요. is when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이때 뭐뭐 할 때입니다. 괜찮고요. 뭐뭐 한 경우도 뭐 해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마저 가면요. 사람들이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이에요. 자기 자신이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았을 때예요. 알았을 때. 왜 they recognize the person? 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알아봤지? 그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설명을 못해. 자, 뭐라고 말하면서?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되게 웃기죠?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이 제 눈에 띄었어요. 좀 튀어나와 보였는데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서 왜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는지 설명을 못할 때예요. 자, 그때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오히려 어때요? 1번의 말처럼 그 사람들이 더 정확했대요. 되게 신기하죠? 자, 1번 문장을 다시 돌아가면 신중하게 뭔가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봤는데 부정확해. 자, 오히려 어때요? 그 사람 그냥 눈에 떴는데요? 이렇게 대충 직관적으로 딱 말을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정확했다. 지금 2번 문장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또 가시면 자, 때때로는요. 우리의 첫 번째 어떤 행동, 즉각적인 행동, 자동적인 어떤 행동, 툭 튀어나오는 이런 행동,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이 is a truest interpretation. 가장 진실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진실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그대로 나오죠. of what our mind is telling us.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일 진실된 하나의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딱 즉각적으로 하는 거, 딱 어떤 반응을 하자마자 해버리는 행동.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4번. That very first impression. 바로 그 첫 인상이 첫 번째로 딱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또한 더 정확할 수 있다.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보다? The deliberative, reasoned, self-narrative can be. 자, 이거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deliberate는 아까 deliberation, 숙고하는 거죠. 그거의 형용사형이라고 보면 되고 숙고하는, 뭐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reasoned도 합리적인 거죠. reason 이성이니까 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보는 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 아무튼 뭐보다 신중히 뭔가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신중히 생각을 했고 나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것보다 어때요? 바로 그 첫 번째 인상, 첫 번째 즉각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말을 지금 자꾸 반복해주고 있죠. 신중히 생각하는 것보다 딱 직관적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마지막 5번 문장입니다. 좀 기네요. 그의 책 블링크라는 책에서 그라는 사람은 이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describes 뭐 어떤 걸 표현하고 묘사해줬어요. 다양한 어떤 심리학 연구와 경제, 행동 경제학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나와요, 뒤에. 근데 이러한 연구들은 뭘 나타내주냐면, 뭘 보여주냐면 The superior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뭘 보여주냐면 더 우수한 성과가 나왔어요. 자, 어떤 우수한 성과? 상대적으로 unconscious니까 뭐예요? 무의식적인 거죠. 마치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내추럴하고 오토매틱한 거. 자,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이죠. 처음에 추측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해본 거예요. 그게 우수한 성과가 났다라는 겁니다. compare to니까 뭐뭐랑 비교해서 than의 느낌이 똑같죠. 뭐보다. 자, 뭐보다
논리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은 점진적으로 신중히 가본 거죠. Justifications for a decision. 어떤 결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점점 더 합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런 걸 찾았어. 근데 그런 것들보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로 툭 guess를 했어요. 그게 어때요?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성과가 나타났더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주고 있어요. 직관적인 것이 숙고하고 깊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을 마지막까지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3번 또 들어가 볼게요. Many forms of research lead naturally to quantitative data예요. 어떤 많은 연구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quantitative data로 이어집니다. 되게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quantity는 양이죠. quality가 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이렇게 수업 영상 올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quantitative 있죠? 이거는 양적인 거예요. 즉 수량화 가능한 겁니다. 조금 더 가면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qualitative는 질적인 거예요. 수량화가 불가하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즉 주관적인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알면 좋은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양적인 데이터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들은. 그렇죠. 뭐 과학 연구나 뭐 대부분의 연구들이 하나의 수치,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게 연구를 하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행복에 대한 연구는 might measure, 측정할 수도 있어요. The number of times someone smiles. 누군가가 웃었던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 During a interaction. 상호작용하는 동안, 뭐 친구를 만나거나, 뭐 학교를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때 동안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로 행복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 study of memory. 이제 기억에 대한 또 실험을 하고 있어요. 메모리 기억. 그 실험은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The number of items an individual can recall after 1, 5, and 10 minutes. 이제 얼마나 또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이템 품목을. 개개인들이. 뭐 하고 나서 1분, 5분, 그리고 10분 이후에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뭐 다 기억을 해보세요. 당신 기억력이 좋네요. 당신은 기억력이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지금 이렇게 정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are sad? 당신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슬펐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또한 yield quantitative data. yield란 단어가 이제 되게 중요한 단어죠, 사실. 뜻이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공하다, 만들어내다 의 느낌이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그냥 추가로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양보하다.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부터 마저 가면은 당신 얼마나 1년 동안 많이 슬펐나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또한 양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양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it might not be reliable. reliable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은 해. 그런데 약간 못 믿었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Respondent recollections. 이 실험자들이 기억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슬펐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몇 달 전에 있던 일을 좀 까먹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거의 덜하게 기억하거나 더하게 기억하거나 이렇게 사람들마다의 기억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definition, 정의 내리는 거, 슬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각자가 다 다르죠. 자, 그런데 asking,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있었어요? In the past year, 지난 1년 동안 Were you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자,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지죠. 자, 얼마나 있었냐? 당신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병가 낼게요 할 정도로 이제 슬픈 거.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오늘 아프니까 좀 쉬겠습니다. 저 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슬펐던 경험은 몇 번이나 있냐? 라는 이런 질문은 prompt a concrete answer.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더 증진시킬 수 있죠. 자, 4번 문장에서 3번, 4번 문장에서 얼마나 1년 동안 슬펐나요? 라고만 말하면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 다 다르거든. 그런데 당신 얼마나 1년 동안 슬퍼가지고 회사 쉬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조금은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더 구체적이니까. 다 와갑니다. 자, 그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instead of네요. 지금까지 자주 나왔던 rather than이랑 똑같죠. 뭐 말고. 자, 뭐 말고 사람들에게 to rate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자, 그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을 미루는 사람인가 측정해보세요. 평가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even though you can afford to pay them? 또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해석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이 당신의 유틸리티 빌이라는 건 여러분 약간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거를 좀 묶어가지고 공과금이라고 하죠. 맞아, 공과금. 공과금 납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관리비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 얼마나 좀 늦게 내봤냐 이거죠. 얼마나 늦게 내봤어요? 그런데 비록 당신이 그거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돈이 있었어. 돈이 있어. 낼 돈이 있는데 근데 얼마나 미뤄봤냐 이거죠. 되게 구체적인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자, 다시 6번 문장 정리하면요. 사람들에게 당신 얼마나 일을 미루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당신 그 공과금 납부해야 되는 거 있죠. 그거 얼마나 좀 미뤄봤어요. 실제로 돈 있었는데 그거 얼마나 안 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양적인 데이터로 갈 수 있게 지금 질문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questions,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문제 that seek concrete responses. 더 구체적인 반응을 추구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help make abstract concepts clearer. 좀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ensure, 확실히 해줍니다. consistency from one study to the next. 하나의 실험에서, 하나의 연구에서 다음 연구까지 일관성을 확보해준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실험 다르고, 두 번째 실험 다르고, 연구가 막 다 각자 다르면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할 수 있게 더 구체적이고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라는 거죠. 24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24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evolution of AI. 이제 AI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발전한 것은 is often associated with. 보통은 be associated with는 한 세트입니다. 뭐뭐랑 연관되어 있다. 뭐뭐랑 관련되어 있다. 자, 어떤 거랑 관련이 되어 있냐? The concept of singularity. 이 singularity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AI 관련 단어더라고요. 어떤 기술, 특이점이란 뜻입니다. 특이점. 기술의 특이점. 요거에 대한 의미는 여기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이 특이점이라는 것은 refer to니까 이런 걸 지칭한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특이점은 이런 걸 지칭하는데 a point, 어떠한 지점이다. 어떤 지점? at which AI exceeds human intelligence.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이 AI가 우리 인간의 지능을 exceed니까 뛰어넘는 그 지점이 바로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특이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 특이점 이후에 it is predicted that 대절 이하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 AI가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습시킬 거라는 거죠, 이제. 지 스스로가 improve 딱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evolve at an accelerated pace. 엄청나게 가속화된 빠른 속도를 말하죠. 이 속도로 더 발전합니다. 다음 4번 문장. AI가
becomes self-aware. self-aware가 이렇게 보통은 있는데 self-aware니까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AI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요. AI가 이제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걸 aware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추구할 때 it will be a conscious being, not just a machine. 이제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AI는. 뭐가 아니라 단지 기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 AI가 스스로 의식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이제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단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AI랑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식은 will then begin to evolve together. 자, 그러고 나서 함께 같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6번 문장 보시면요. 우리의 의식이죠. 우리 인간의 의식이 되겠죠? 우리의 의식이 진화하고 발전할 건데 새로운 차원으로 갈 거라는 거죠. 뭘 통해서?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will provide us, 우리에게 어떤 걸 제공을 해줄 거냐? with 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인 어떤 자극, 즉 AI랑 같이 있다 보니까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극도 얻어내고 그리고 inspire new insights and creativity, 새로운 통찰력과 그리고 새로운 창의력, 이런 거에 대한 영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inspire는 영감을 주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 다 괜찮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의식, 똑같이 우리 인간의 의식 또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AI가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AI가 발전하는 거에 대한 디렉션이니까 여기서는 방향이 좀 좋겠죠. AI가 발전하는 그 방향은 will depend greatly on입니다. depend on은 어디에 따라 다르다. 즉,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근데 greatly까지 붙었으니까 엄청 중요하다. 완전 강조를 해주고 있죠. 어디에 따라 다르냐? 뭐가 중요하냐? What values and ethics we incorporate into AI. 어떤 가치관과 어떤 윤리관이겠죠. 어떤 가치관, 어떤 윤리관을 우리가 AI에게 통합을 시키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AI의 진화 방향, AI의 발전 방향이 엄청나게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need to see.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As a mutual coexistence of conscious beings. 공존하는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발전하면 AI가 죽는 것도 아니고 AI가 발전하면 우리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의식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Recognize each right and supporting the evolution of each consciousness죠. 이제 AI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죠. AI도 이제 right가 있구나, 권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AI가 의식이 있고 이제 더 똑똑해지면 consciousness를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전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AI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지하고 권리를 인정해주고 하면서 함께 의식이 있는 존재로 서로 공존을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